자, 이번에는 오디오를 갖다가 어떻게 불러오는지 보도록 하죠. 오디오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파일 중에 웨이브 파일을 갖다 선택하고 임포트합니다. 자, 왼쪽 소스 모니터 창으로 보내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면 오디오가 소스 모니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긴 이 오디오 파일은 전체형으로 보려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갖다가 줄이려고 내비게이션 바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 영역을 보기 위해서 전체를 축소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갖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바 옆에 보시면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잡고 늘리시거나 줄이시면 되는데 키보드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키를 갖다 눌러서 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영역을 확대해서 보시거나 전체 영역을 축소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디오 파일을 갖다 잘 보면 위쪽 채널, 아래쪽 채널을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갖다 누르면 플레이 된다고 했었죠? 예, 플레이가 되면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플레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플레이 헤드가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 가운데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 부분에 이 위아래 여기 레프트 채널 부분을 이 부분을 갖다 봤을 때 이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꽉 채워진 부분들은 소리가 크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으로 이렇게 이 가운데 몰려 있는 L자 중심으로 몰려 있는 이 녀석들은 소리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큰 부분은 이렇게 그 전체를 갖다 놓고 보면 지금 여기 부분은 보면 소리가 거의 없는 거죠. 네, 소리가 없습니다. 이쪽 부분. 네, 지금 오디오 미터도 이렇게 쭉 사그라드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은 여기는 거의 닿아 있죠. 이 위아래가 거의 닿아 있는데 오디오의 헤드룸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디오 밑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 오디오 소스 자체가 굉장히 지금 볼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의 오디오 사운드를 그대로 쓰시게 되면 나중에 다 소리가 너무 다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너무 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쓰실 때는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빨간불이 들어온 그 오디오 미터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를 좀 줄여서 쓰셔야 된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오디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도 역시 그 원하는 부분을 인자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삽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똑같이 마커인과 마커아웃을 설정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 한번 불러볼까요? 이미지 파일을 지금 제가 비디오 파일을 갖다가 불러놓은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그대로 불러보자. 뭐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다 보면 꼭 이렇게 비디오만 쓰는 게 아니라 비디오와 오디오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디카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불러보면 얘도 역시 더블 클릭을 하면 왼쪽 소스 모니터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저희가 편집하고 있는 이 모니터에 프로그램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은 16:9의 영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4:3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전혀 반응이 없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모니터에 물론 비디오나 오디오 혹은 이미지의 정보를 갖다 보시려면 먼저 정보를 보고자 하는 파일을 갖다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스를 갖다 눌러보시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타입이 그 파일의 종류가 JPG 파일이고 파일의 데이터 크기,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픽셀 크기, 얘는 가로가 4000 픽셀이 넘는 거네요. 픽셀 애스펙트 레시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클립의 정보를 모르고 작업을 하고 있죠. 원소스였던 요 녀석의 프로퍼티스를 갖다 이렇게 열어서 보면 mpeg 파일이고요. mpeg 파일로 지금 되어 있는 파일이고 MOV인데 mpeg으로 지금 코덱을 썼다는 이야기죠.
72.35의 데이터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 크기는 여기서는 비디오의 크기, 가로배, 세로의 픽셀 사이즈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720P네요. 1280에 720을 갖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픽셀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1.0이라고 하는 것. 1280, 720이나 1920에 1080 사이즈를 갖다 쓰게 되어 있는 거의 표준형의 HD 포맷들은 전부 다 픽셀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1.0, 다시 말해서 스퀘어 픽셀을 갖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토샵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해 놓은 파일을 갖다 불러온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제가 레이어를 일부러 6개를 갖다 만들었어요. 6개를 갖다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RGB하고 마젠타, 옐로우, 사이안 이렇게 6개의 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임포트 해보죠. 자, 포토샵에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개의 메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 컬러가 그 레이어에 대한 그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얘가 지금 이렇게 인덱스로 되어 있어서 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레이어 컬러를 갖다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임포트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서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경우는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어로만 보이겠죠. 밑에 거는 전부 다 파묻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불투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머지드 레이어 이렇게 선택하면 갑자기 얘네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처음에 얘를 갖다 선택했을 땐 다 비활성화죠. 전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옐로우하고 그린하고만 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OK를 눌러주면 이 2개를 합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는 메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층에 그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 전체를 갖다가 솔리드 컬러를 갖다 채운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머지해 가지고 가져와도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머지 올을 갖다가 해서 머지 올 레이어를 갖다 이용해서 불러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인디비주얼 레이어는 각각의 레이어들을 독립시켜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불러볼까요? 자, 부르자마자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겼는데 이 폴더를 갖다 더블 클릭하면 말 그대로 폴더입니다. 폴더가 하나 생겨서 이 안에 각각의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얘네들을 하나하나의 이미지 클립으로 이해해서 불러올 수 있도록 그냥 각각의 독립 이미지로 끌어서 놓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컬러라고요. 이렇게 각각 차있는 그 각각의 이미지로 그 레이어별로 이미지로 이렇게 불러들여진 것이 인디비주얼 레이어라고 해서 독립적인 각각의 레이어를 하나의 파일처럼 인식해서 불러오는 명령이 아까 보셨던 인디비주얼 레이어 옵션이었다. 마지막 옵션이 뭐냐면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여기에 있는 시퀀스와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시퀀스가 어떻게 불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이 그 인디비주얼 레이어하고 똑같이 폴더가 하나 생겼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6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7개네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비디오인데 얘는 뭐다? 얘는 시퀀스. 이렇게 딱 보면 시퀀스를 어떠죠?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포토샵의 멀티레이어 파일을 갖다가 불러오는 옵션에서 시퀀스 옵션을 갖다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시퀀스가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퀀스가 생기고, 그럼 여기 지금 그 YOOHN이라고 하는 시퀀스인데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면 시퀀스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가 총 6개 V1, 2, 3, 4, 5, 6 6개가 쭉 되죠. 이 6개의 레이어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디오에서는 무조건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먼저 나옵니다.
아래쪽에 깔려 있지만 안 나와요. 오디오는 다릅니다. 오디오는 6개가 깔려 있으면 6개가 쭉 깔려 있으면 뮤트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동시에 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출력이 같이 된다는 이야기죠. 비디오는 이렇게 레이어 계층을 갖다가 나눠주고 내가 나타날 부분, 나타나지 않을 부분을 갖다가 지정해 줘야지만 각 레이어가 위쪽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시퀀스를 갖다 설명드릴 때 시퀀스는 곧 뭐다? 하나의 예, 클립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예, 이 시퀀스죠. 시퀀스로 나오는 이 녀석을 끌어다가 예, 이렇게 바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시퀀스를 예, 다른 비디오 편집 중에 시퀀스에다가 그냥 끌어다가 넣으면 아까 했던 거를 보시면 아까 제가 쭉 늘어놨으니까 예, 시퀀스 안에 있는 녀석들이 쭉 나오고요. 이거 뭔가가 좀 이상한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는 얘를 갖다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놓였던 요 시퀀스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편집을 한 다음에 얘를 닫아주시면 예, 이쪽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빨간색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이 뒤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빨간색을 뒤쪽으로 보내시고 얘를 사이안을 맨 앞쪽으로 보내고 빨간색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보냈다면 닫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연히 사이안이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경우에 레이어를 갖다가 많이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시퀀스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이미지 파일을 갖다 불러왔잖아요. 이 이미지 파일은 그대로 뭐 인점 아웃점 잡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대로 프로젝트 창에서 불러다가 그대로 그렇게 타임라인으로 던져 놓아도 됩니다. 근데 이 녀석 시간이 어떻게 되지? 얼마만큼 나오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시죠? 예, 이런 경우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스피드 듀레이션이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4초 29프레임 동안 지금 보여지는 거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총 5초 동안 표시가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갖다가 나는 편집을 할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3초 단위로 이렇게 사진들이 쭉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컷컷컷으로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냥 뭐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진을 갖다 이렇게 끌어오면 3초만 보여지는 클립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환경 설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 녀석이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시퀀스의 세팅이 1280720 사이즈인데 얘는 지금 4000 픽셀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녀석을 화면에 맞게 줄여야겠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퀀스 작업을 갖다가 시퀀스에서 에디팅 작업을 하다가 편집 작업을 하다가 뭔가 소스를 불렀는데 이미지가 너무 크거나 주로 이제 클 때 사용을 하고요. 작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작을 때는 억지로 그냥 키우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기겠죠. 심하게 깨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높이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에 데드존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지금 비율 자체가 얘는 16대 9였고 얘는 4대 3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불러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불려지는 이미지의 이미지의 시간은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 메뉴에 보시면 이 프리퍼런스 메뉴가 있어요. 이 프리퍼런스의 제너럴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타임라인 부분에 메뉴가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 부분의 메뉴에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타임라인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던졌을 때
그 이미지가 얼마 정도의 시간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는지 디폴트 값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조정이 되는 트랜지션 값, 내가 비디오 전환 효과 갖다가 줄 때 기본 디폴트 프레임을 갖다가 몇 초 단위나 프레임 단위로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하고 프레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5초로 되어 있으니까 3초로 이렇게 바꾸고 OK. 자, 얘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고 듀레이션을 확인합니다. 안 바뀌었는데요? 예, 안 바뀌죠. 언제 바뀐다? 지금 저희가 본 것은 프리퍼런스죠. 이 프리퍼런스에서 설정을 이렇게 바꿔주신 메뉴들은 프리미어를 갖다가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했을 때만 이 값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팅을 했던 것처럼 5초짜리가 아니라 3초짜리 이미지로 계속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값을 설정하시고 저장하시고 종료했다가 다시 킨 다음에 불러오시면 이미지마다 3초의 길이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연속된 이미지인 시퀀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먼저 하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그 300장의 그 연속된 이미지입니다. 이 연속된 이미지는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3D에서 렌더링을 해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그 3D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낱장의 이미지를 독립된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걸 갖다 다시 편집 프로그램에서 용도에 맞게 불러서 오는 방식을 시퀀스 이미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각각의 낱장 이미지로 독립되어 있는 연속된 파일을 시퀀스 이미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을 선택해서 임포트를 해보면 들어왔죠? 보면은 더블 클릭해서 보면 플레이 했더니 움직일 리가 없죠. 그냥 이미지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한 장만 선택을 하시면. 그럼 300장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임포트에 가셔서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을 갖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소스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영상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 이미지는 그 옵션에서 시퀀스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동영상 파일처럼 불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그대로 타임라인에 끌고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임라인에 끌고 가서 자, 그냥 세팅창 있는 걸 그대로 확인하고요. 프레임 사이즈로 줄이고 플레이 해보면 비디오처럼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를 갖다 불러오실 때는 옵션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시퀀스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플레이 속도에 대해서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는 그냥 그대로 플레이 스탑은 스페이스 버튼을 이용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스탑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경우를 여기가 아니고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다른 클립으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죠. 오디오가 크니까 오디오를 조금 뮤트를 시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갖다가 하면 스페이스바를 갖다 눌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 기본 속도, 우리가 평균 속도로 1대1 속도로 재생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정상적인 방향으로 플레이를 갖다가 시작하는 것을 키보드에 있는 L키를 이용해서 합니다. L을 갖다 눌러볼게요. L을 누르면 지금 보시면 기본 정상 속도고요. 자, K는 뭐냐? 눌러보시면 파우죠.
스탑하고 똑같은 거이긴 하죠. 중간에 멈춤, 그 다음에 J키는 역방향 재생입니다. 뭔가 확인할 때 여기인지 여기인지 J하고 L을 눌러서 여긴가 여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럴 것 같으면 뭐 그냥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기능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L을 갖다 눌러주시고 앞쪽에서 눌러보도록 하죠. L을 눌렀고요. L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2배속으로 갑니다. 빨라지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 4배속, 8배속, 16배속, 32배속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던 얘가 L을 누를 때마다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32배속까지 가게 된다는 거. 자, 거꾸로 이 정도가 있는 녀석을 L을 눌렀다가 아까 중간에 파우즈 뭐 했었죠? K 누르고 J 누르고 역방향 다시 또 J 누르면 역방향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32배속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건 뭐 잘 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리뷰나 서치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 좀 천천히 좀 볼 수 없나? 있습니다. L을 누른 상태에서 손을 띄지 마시고 K를 누르고 계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로 재생이 됩니다. 다시 K를 떼보면 이게 기본 재생이고요. K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4분의 1로 슬로우 재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K를 눌러서 포즈 해놓고, 자, J를 누른 상태에서 자, 꾹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4분의 1배속으로 4분의 1배속, 원래 정상 속도가 100이라면 25% 정도의 속도로 얘는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재생. 자, 이렇게 그 정상 주행의 4분의 1이나 뭐 리버스 재생, 역재생의 4분의 1배속까지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